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와, 이거 정말 흥미롭다 싶었어요. 바로 사이코패스 이야기인데요. 이게 뉴스나 영화에는 자주 나오는데 사실 제대로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이코라고 하는 거랑 실제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개념들이 사실 좀 혼용되기도 하고 오해도 많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정의나 특징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핵심,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특징이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료 보다 보니까 그 하버드 의대 마사 스타우트 박사님 의견이 특히 눈에 띄던데요. 네네. 사이코패스를 양심이 결여된 사람 이렇게 딱 정의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한테서 양심, 사랑, 공감 이런 게 없다고 치면 뭐가 남는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양심이나 공감이 빠진 자리에 그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생존 본능이나 쾌락 추구 그리고 이기는 것. 이기는 거요? 네. 이기는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는 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도덕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럼 그게 반사회성 성격장애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DSM에서도 그렇게 본다고? 네, 맞아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랑, 그 DSM에서는 이걸 반사회성 성격장애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같다고 보긴 어렵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렇군요. 그럼 그런 내면적인 특징들이 겉으로는 좀 어떻게 나타나요? 그 로버트 헤어 박사, PCLR 진단 목록이 유명하다면서요? 아, 네. PCLR,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리바이스드의 약자인데요. 이게 임상가들이 면담이나 기록 같은 걸 보고 점수를 매기는 도구예요.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데요? 항목이 꽤 많은데 핵심적인 걸 몇 개만 짚어보면 예를 들어 겉으로는 되게 매력적이고 말을 잘해요. 근데 깊은 관계는 잘 못 맺고 피상적인 매력이라고 하죠. 아, 피상적인 매력. 네. 그리고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을 거의 못 느끼는 거. 또 자기가 한 행동을 기가 막히게 정당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입니다. 와, 점수 차이가 진짜 크던데요. 일반인은 0점에서 2점 이렇다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이 짙으면 27점 이상도 나온다고요? 네, 그 차이가 상당히 크죠. 자기 멋대로 남 조종해놓고 이게 리더십이다 이런다거나 죄책감 없는 걸 성공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한다니 와, 진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다 범죄 저지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건 그렇죠. 미국 인구 한 4% 정도가 이런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는데 물론 이게 좀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 상당수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네, 태국은 0.1% 미만이라는 결과도 있던데요. 문화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문화적 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케빈 더튼 책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강한 추진력, 두려움 없는 거, 감정에 잘 안 휘둘리는 거. 네네. 이런 게 어쩌면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이랑 좀 통하는 면이 있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 행동을 다 괜찮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맞습니다. 그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자료에 따르면 지능이 높고 권력욕 강한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유형은 좀 통제욕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휘두를 수 있는 위치. 예를 들면요? 교사나 심리치료사 같은 직업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물론 이건 그 직업군 전체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일부 그런 성향의 사람이 그런 환경에 끌릴 수 있다는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없어야 하고요. 하긴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우리랑은 아예 다르다고 하니까요. 네,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을 그냥 약육강식, 정글로 보고 남들 감정은 이해도 못하고 도덕이나 규칙 이런 건 그냥 약자들이나 지키는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서요? 그렇죠. 마치 색깔을 못 보는 사람이 빨간색이 어떻고 파란색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걸 전혀 이해 못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내가 혹시 사이코패스 아닐까?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 주변에 혹시 이런 성향이 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 행동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자책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조언합니다. 너무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당신의 정신건강에 정말 해로울 수 있어요. 네. 오늘 주신 자료들 덕분에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양심 그리고 공감 능력의 부재, 이걸로 설명되는 독특한 행동 방식이나 세계관이었네요. 네. 기억하실 점은 그들이 우리와는 정말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당신이 누군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쩌면 당신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이 당신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또 행동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한번 열어두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게 당신 자신을 좀 더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